안녕하세요. 은퇴표력입니다. 오늘은 최근 전 직장에서 만났던 선배 3명에 대한 실질적인 리얼 스토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나이가 현재 65세 전후의 퇴직자이고, 저하고 조금 차이 나는 것은 그분들은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고 퇴직도 저보다 한 4년 정도 먼저 퇴직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65세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먼 미래에 저도 하나 기감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분들은 제가 한꺼번에 만난 것도 아니고 각자 어떤 모임에서 따로따로 만났던 사람들인데 참 이렇게도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새 사례를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선배라고 말씀 안 드리고 그냥 호칭은 용사로 하겠습니다. 역전의 용사 아닙니까? 그래서 용사로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일반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담이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미래일 수 있기에 그들의 이야기를 좀 공유해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용사, 이분은 사업가 항원휴가 그리고 지자체의 문턱에 대한 이슈입니다. 이 용사는 10여 년간 사업을 하시다가 최근에 정리했거든요. 사업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업 초기에 내 자본이 아닌 과도한 부채와 이자 부담 때문에 상당히 사업은 잘 되지만 이것을 접고자 하는 그 의욕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마침 인수자가 나타났는데 그 인수자가 좋은 조건이어서 사업처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넘기고 난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는 것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가장 큰 변화는 항원휴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접은 한 1년 전에 딸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딸을 정말 잘 키웠어요. 전문직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직장도 잘 잡았지만 그 직장을 또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애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 키울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직장 다니는 딸을 위해서 육아는 당연히 그 부모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사모님은 건강 문제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게 팔목이 좀 안 좋은가 보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보니까 그러고 저희 와이프도 그런 거 보니까 아이를 낳는 게 되게 어려워지면서 힘센 아빠 할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이 용사님이 주된 육아 담당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할아버지를 되게 따른대요. 그것을 얘기할 때마다 어쩔 때는 자랑스러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는 고마움을 표하던 자녀들이 이제는 당연히 육아를 해줘야 된다고 좀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고. 심지어 고생을 하시니까 부모한테 그냥 맡길 수는 없어가지고 육아수당을 100만 원 정도 줬나 보더라고요. 받았으니까 그만큼 또 해야 되잖아요. 국민연금과 육아수당으로 생활을 좀 하는데 좀 생활이 좀 빠듯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말 들어보니까 다시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쉽지 않죠. 현실은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60세 이상 넘어가 버리면 어디서든지 뽑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웃기웃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사업할 때하고 항원휴가할 때는 상황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요. 첫 번째 어떤 거냐 그러면 시간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가끔 사모님이나 딸이 휴가를 주면 저를 만나러 옵니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 그럼 한두 시간 정도 그분이 정말 좋아하는 운동이라든지 운동이라 해봐야 뭐 다른 게 아니고 당구라든지 또 저하고 얘기하고 가면서 수다 떨고 가면 스트레스가 좀 풀린다고 이로 아닌 이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정말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두 번째 용사, 용사는 은퇴 후 삶을 높이는 여행을 즐기는 분이십니다.
여행을 즐기다 보니까 주위의 사람들하고 만나는 시간들이 좀 많이 적어진다 하더라고요. 아직 자녀 결혼 전이라서 육아 부담은 없는데 두 번째 용사의 사모님하고는 합의를 봤나 보더라고요. 국민연금은 본인의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그래서 활기찬 은퇴 생활을 보내고 계시는데 친구들 만나더라도 최대한의 돈 안 쓰고 이렇게 아끼는 돈을 가지고 여행을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또 국내에 포함해가지고 시간 되는 대로 여행을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용사님의 공통적으로 느끼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점점 줄어드는 만남이라고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해외를 주로 많이 돌아다닌다든지 여행을 떠난다든지 하다 보니까 그 만남 시간이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아니고 혼자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만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 하더라고요. 부부 동반 모임도 줄어들고 부부 중 한 명이 아프면 아예 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모임 횟수도 좀 줄어들고요. 인원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하네요. 이게 60대 중반이 되니까 이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런 걸 보면서 60대 중반 되니까 어떻게 부부 중 한 사람이 아파버리면 이제 나오는 사람도 이제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건강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몇 번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 여행을 갈 사람을 또 찾기 어렵다고 또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배낭 메고 10km를 걸을 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푸념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혼자 떠나거나 이렇게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동호회에 가입해가지고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만남을 통해 여행은 떠나지만 이분들하고는 이제 지속적인 관계는 좀 이어지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용사는 정말 열정적인 이 골프왕도 피할 수 없는 세월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는 골프 이야기에는 진짜 말 그대로 뒤도 안 돌아보고 일어섭니다. 이 정도로 열혈 골프 광이었던 세 번째 용사님. 이 용사님은 소득 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셔서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으시고 갈 곳도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도 만날 사람도 있고 또 외지에 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은 어려움이 없는데 문제는 60대 중반을 넘어서 70대 근처에 가까이 오니까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 하더라고요. 이분은 젊었을 때도 운동도 꽤 하셨던 분이거든요. 골프뿐만 아니고 이렇게 개인 동호회 활동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기 활동도 하셨던 분인데 이제는 이제 70 근처가 오다 보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운전도 하기 싫다고 그럽니다. 30분 이상 운전하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그 좋아하던 골프도 나이널만 돌면 힘들어 이것을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젊었을 때 정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체력도 좋았던 분이거든요. 이게 나이 드시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단순히 60대 중반 이후에 70대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단순히 선배님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최근 통계청 발표에 보니까 2022년에 생명표에 의하면 평균 수명이 82세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2022년에 태어난 사람은 82세까지 산다는 것이고 남자로 한정하면 79.9세더라고요. 그러니까 80세가 미처 안 됩니다. 여자는 85세, 평균 한 82세 정도 되는데 여기서 그 통계청 자료를 보면 기대 수명은 오히려 줄었다고 하네요. 제 생각이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연명치료를 많이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연명치료를 안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요즘 자녀들이 또 현명해가지고 그 부모들을 손잡고 연명치료 안 받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명치료 안 하는 이유 때문이라도 평균 수명이 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거든요. 건강 그리고 홀로서기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이 세 분의 용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바로
건강이 퇴직 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원하는 활동하기도 어렵고요. 결국 사람들과 교류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떠나더라고요.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우리 장인어른 이제 80세가 넘는데 예전에는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정말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찾아오시고 그러시더만 요즘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주위에 이제 정말 많이 떠났다는 얘기죠. 우리도 그러고 보면 65세 이후에도 외로움은 피할 수 없겠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고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아 나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인생에서 가장 친한 친구는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와이프라고 얘기합니다. 배우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한 발자국 더 나서서 이제는 인생에서 가장 친한 친구는 결론은 와이프보다 저는 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고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안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본인이란 겁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서요, 배우자보다 내가 더 잘 알 것이고, 특히 내가 어떤 걸 먹고 싶다 그러면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본인입니다. 맛있는 것도 본인한테 한번 선물도 해보시고 행복을 찾는 거, 그런 게 좋은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은퇴 후의 삶은 미리 상상도 해보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남을 것 같지만 결국 나이 들면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든지 건강적인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런 나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내용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